네, 화물연대 파업 14일째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99%까지 회복이 됐지만 정유와 철강 업계 등에서는 물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는 연대 파업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김한규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좀 피해 상황들 살펴볼 텐데 지금 정유 철강 업계 같은 경우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12일 동안에 그 석유, 철강, 뭐 정유, 시멘트 이런 5개 업종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철강 협회 자료에 좀 봤는데 예. 철강 쪽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부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적재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재 공간이 없으면 만들어봤자 쌓을 곳이 없다 보니까 못 만들게 되겠죠. 그럼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가동까지 만약에 중단된다 그러면 사실 항상 말씀드리자면 기계라는 것이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지금 석유업계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중단까지 일어난다 그러면 재가동까지 15일. 그럼 피해가 이제 막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정유업계, 건설업계, 철강업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현재 품절 주유소가 81개소, 어제 기준 2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81개소인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또 동조 파업에 나서는 노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업이 더 장기화될 것이고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네.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좀 영향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죠. 실제 이제는 파업이 오래된다 그러면 장기간 간다 그러면 제조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물차 기사까지 멈추게 된다, 물류까지 멈추게 된다 그러면 그 속도가 가파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의 이제는 가구의 근로소득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조업에서 이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이제는 뭐 제조업이 마비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제조업에서 마비가 된다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물건을 안 만들어내죠. 그럼 월급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월급이 없다 보니까 소득이 적어지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다시 한번 또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게 되고 그럼 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다시 한번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고리를 끊어내고자 지금 정부가 노력하는 와중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있으면서 제조업에도 크나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빨리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파업이 굉장히 빨리 조기에 수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국 지금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전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난주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운송 그리고 레미콘 생산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화물연대 지금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파업 동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의 그 노동자들, 노조가 사실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고 특히 이제 지하철과 철도 노조는 이미 임단협을 마쳤습니다. 협상에 타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또 참여할 명분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이런 총파업에 대해서 약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 컨테이너에서 물류가 지금 99%까지 다시 한번 활동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회복되고 있다 물류가.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 쪽에서는 아직도 물동량이 50%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업계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국내 정유 대기업 3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정유사 앞에서 선전전에 나선다. 그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좀 이례적이긴 하죠. 지금 대표적인 대기업 3사라고 하면 SK, GS, 예. 현대오일뱅크 이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게 무슨 어떤 근로자와 어떤 사용자 간의
어떤 근로조건 협상을 위한 어떤 선전전이라든가 뭐 쟁행위로 보긴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은 뭐 주유소의 예. 어떤 주유가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이미 100여 곳에 가까운 곳은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정부도 이에 따라서 이 현재는 이제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만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취했는데 지금 정유 운송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논의 중이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화물연대 측도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정유 대기업 3사의 앞에서도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시위 자체는 꼭 과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의원이 한 건 아닙니다. 예. 일종의 선전전 비슷한 건데요. 또 국민들에게 좀 여론전 비슷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좀 호소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단 이런 상황들을 좀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다 정유와 철강 업계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여기에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였죠. 이제 어제 과연 그 정유업계 쪽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것인가 이런 어떤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가 이제는 총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쪽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정부가 자극하면 더 단합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자극하지 않고자 사실 이제는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은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정유업계 쪽에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철강업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철강업계가 무너지게 되면 건설 쪽이 무너집니다. 지금 건설 쪽도 같이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총파업이 계속되고 화물연대가 계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도 아마 그 정유 쪽 계열 부분에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또 경찰과 현장 조사반을 지금 구성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 기사들을 지금 이제 복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첫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명령문이 지금 이 불응하고 있는 이 화물 기사 차주들에게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이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오늘 첫 번째로 지금 형사 고발 대상이 된 것은 그 송달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 다수 아마도 뭐 지금 고발된 이 한 분만 지금 뭐 복귀하지 않고 또 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은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전례 없는 처음에 업무 개시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고발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자 고발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징역 3년 이하의 어떤 형사처벌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또 이게 전선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지는 어떤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한 명만 일단 고발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전략적인 좀 압박 효과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는 법원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인데 네. 지금 계속해서 대화 없이 대치만 이어지면서 2003년 16일 이 파업이었던 것을 넘어서 최장 기간 지금 화물차가 멈추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최장 기간 이 총파업으로 이어지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9일입니다. 이제 9일이 되면은 이제는 16일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9일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역대 화물연대 최장기 이제 파업으로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2003년도 이제 8월 21일부터 있었던데요. 근데 그 당시 파업과 지금의 파업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해에 2번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정부 초기에 파업이 있었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신경전이라 보시면 되겠죠. 정부 길들이기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강경 대응에 정부가 나섰다라는 것도 이제는 공통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장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9일 이전에 만약에 파업이 종료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9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차장 파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라든지 아니면 화물연대라든지 아니면은 정부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끌기에
하기에는 경제적 피해이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마 다시 한번 3차 어떤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워낙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2차 끝나고 3차까지의 회의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은 손해배상이 이게 논의가 되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화물연대 더 나아가서는 뭐 화물 차주들이 이런 운송 계약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만 손해배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분명히 그 건설 현장이 피해 보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 명확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게 이분들이 무슨 약정한 게 계약이 있거나 이런 걸 위반했으면 당연히 그 어떤 손해배상이 논의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업자로서 그냥 단순히 운송 거부를 했다. 그럼 거기에 불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경우는 또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송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는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좀 불법의 여지가 있다. 손해배상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화물연대 측도 여러 가지 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령한 이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는데 이 부분이 좀 각하가 됐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인권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화물연대 측이 주장하는 노동 3권이 이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당신들 말이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한 거고요. 예. 다만 그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 자체 내에서 의견 표명은 가능하다. 현재 이런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가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두고도 지금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지금 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한 상황인데 추가 개입을 요청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임기가 어떻게 올해 출범한 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ILO가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화물연대 쪽이랑 그 정부 입장에 서로도 상반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공문을 ILO가 보낸 공문 갖고도 예를 들면 이미 뭐 개입을 했다 내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요청한 거당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화물연대 쪽은 추가 개입을 요청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ILO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이거는 좀 아마 현재도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최소한 또 표명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ILO의 아태 지역 총회에 참석했던 정부와 민주노총은 또 전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 먼저 입장을 냈죠. 일단은 이번 어떤 그 정부가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어떠면은 그 ILO 협약인 어떤 결사의 자유라든가 뭐 강제 노동 금지를 위반한 그 정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협약을 위반했다. 이거는 어떤 국제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어떤 입장이고요. 정부는 그렇지 않고 지금 법에서 정한 어떻게 보면 운송 개시 명령도 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화물연대의 어떤 운송 거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경제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총회에서 결론이 날지 내지는 의견 표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공정위가 세 차례에 걸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현장 진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사실 뭐 과거에도 사실 공정위가 이런 어떤 쟁의라든가 파업 현장에서 뭐 관여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닌데요. 다만 이번에 공정위가 이 관련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 어떤 화물 차주들 있지 않습니까? 차주들이 어떤 사업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동자로서 쟁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예. 예를 들면은
이 많은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들이 어떤 공동 행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뭐 이 금지시키는 경우에는 뭐 공정위가 나서서 뭐 형사처벌 고발도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되려면은 지금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아예 조사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조사도 화물연대나 민주노총도 조사에는 좀 협조하는 것이 맞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좀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뭐 공정위 조사 정도는 협조를 하고 지금 현재 노동자로서 파업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협조 거부가 되면 또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 이게 워낙 유기돼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이 법정 공방으로 갈수록 우리의 서민들의 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이런 그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면은 사실 그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과연 어떻게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바인데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화물연대 전북소속 조합원들이 몇 명이 이제 도박을 했다. 이러면서 예. 이제 경찰에 입건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사실 화물연대의 그 명분, 정당성이 확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의 향배는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가고 있고 정부의 정당성, 정부의 명분이 더 높게 오르면서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정부의 어떤 기조대로 흐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행위가 있었죠. 그가 관련해서 지금 부산에서는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행범으로도 체포되기도 했는데 운송 방해했을 때 어떤 처벌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운송 방해는 당연히 이제 업무 방해로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요. 좀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화물연대 측이 주장하는 뭐 안전우임제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또 여론에서 아마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본인들의 의사 표명을 함에 있어서 뭐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좀 운송을 하겠다. 난 지금 생계가 급하다 하는 차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분들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뭐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형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의 어떤 주장 자체 정당성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정부랑 대화는 대화지만은 좀 자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조속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